역사는 가끔 시대를 통째로 집어삼킬 결함 없는 괴물을 내놓곤 합니다. 초록빛 필드를 붉은 선혈 같은 승부욕으로 물들였던 한 남자. 그는 스포츠라는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가 빚어낸 가장 완벽한 예술품이자 인간의 집념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정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와 고독한 침묵, 1조 원의 가치 뒤에 가려진 인간의 투쟁, 전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 타이거 우즈라는 거대한 신화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누르셨다면 바로 타이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가치는 골프장이 아니라 그린벨의 출신의 아버지 얼 우즈의 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 우즈는 단순히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는 타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병기로 설계했습니다. 타이거가 퍼팅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동전을 흔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타이거, 너는 지금 이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깨진 거니? 나중에 수만 명의 갤러리가 너를 비웃을 때도 그럴 거야? 이 잔혹한 훈련은 결국 타이거를 실수하지 않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은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어루즈는 자신의 아들을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제조한 셈이죠.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장차 1조 원짜리 자산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훈련 과정에 들어간 무용의 비용은 훗날 수천 배의 배당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96년 20살의 타이거 우즈가 프로 전향을 선언합니다. 이때 나이키가 내민 계약서는 전세계 스포츠 마케팅 역사상 가장 미친 짓으로 불렸습니다. 5년 계약에 4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나이키 내부에서도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아직 프로 대회 우승도 없는 애송이한테 회사에 사활을 건다고? 우리 신발 팔아서 번 돈을 다 날릴 셈인가? 하지만 나이키의 필 나이트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단순히 골프를 치는 흑인 소년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폐쇄적인 골프 시장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지갑을 열게 할 아이콘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500억 원은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남는 장사였을까요? 나이키는 이때 이미 골프를 넘어서는 문화적 지배력에 베팅한 것입니다. 과연 이 투자가 실패했다면 지금의 나이키 골프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타이거 우즈는 프로 데뷔 기자회견에서 딱 두 마디를 내뱉습니다. 헬로 월드. 이 짧은 문구는 나이키의 파격적인 광고 캠페인과 결합하며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전까지 골프는 조용하고 정적인 노신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압도적인 파워와 카리스마로 골프를 힙하고 역동적인 스포츠로 재정의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스포츠 매장에는 나이키 골프 로고가 박힌 모자와 셔츠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영웅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전율했습니다. 아, 저 친구라면 우리가 팔고 싶은 모든 것을 팔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 이제 타이거의 몸값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인간을 넘어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1997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타이거는 2위와 무려 12타 차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합니다. 21살의 최연소 우승이자 유색인종 최초의 마스터스 재패였습니다. 이때 방송국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의 비명이었습니다. 타이거가 우승 경쟁을 하던 마지막 라운드 시청률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약 4,400만 명이 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광고 단가는 초 단위로 치솟았죠. CBS와 같은 주간 방송사들은 타이거 덕분에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에게 타이거 우즈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시청률 제조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과연 타이거 없는 골프 중계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이때부터 중계 권료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 하나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타이거 노믹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대회에 출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개최 도시의 경제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출전하는 대회의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인근 호텔 숙박비는 3-4배가 뛰었습니다. PGA 투어의 전체 상금 규모는 타이거 등장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6년 전체 상금 규모가 약 7천만 달러였는데 타이거가 전성기를 누리던 2000년대 중반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동료 골프 선수들이 타이거를 미워하면서도 감사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이거 덕분에 우리도 밥 벌어먹고 산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타이거가 만든 거대한 파이가 모두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가 한번 스윙할 때마다 동료 선수들의 통장 잔고가 함께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가치는 필드 밖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게임 회사 EA 스포츠는 타이거 우즈 PGA 투어라는 게임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매년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고 타이거는 앉아서 매년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챙겼습니다. 이 게임 시리즈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 골프라는 스포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10대 소년들이 컨트롤러를 잡고 타이거 우즈가 되어 가상 그린을 누볐습니다. 미래의 소비층을 미리 선점한 것이죠. 이제 대중은 실제 골프장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서 타이거 우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상상해 보셨나요? 그는 가상 세계에서도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자본이었습니다. 2009년 포브스는 타이거 우즈가 스포츠 선수 역사상 최초로 누적 수입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합니다. 마이클 조던도 미하엘 슈마허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억 달러 중 순수하게 대회 상금으로 번 돈은 1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0%는 광고, 스폰서십, 강연, 설계비 등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더 이상 골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다국적 기업 그 자체였죠. 그는 자산관리사를 통해 전 세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며 부를 불렸습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 한 이 돈은 복리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도 그의 가치는 매초 단위로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는 타이거 우즈를 광고 모델로 쓰며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어서 호랑이가 되어봐! 그들은 타이거의 완벽함, 성공, 정확성 이미지를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와 동일시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당시 타이거는 전 세계 모든 CEO가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공항마다 그의 얼굴이 박힌 엑센추어 광고판이 도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타이거 우즈처럼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라는 가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에게 인간적인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완벽할수록 그 균열이 생겼을 때의 타격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 신뢰의 무게를 타이거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2009년 추수감사절 밤 타이거 우즈의 캐딜락 SUV가 집 앞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단순한 교통사고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터진 수많은 불륜 스캔들, 완벽한 가장, 성실한 운동선수였던 타이거 우즈의 이미지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때 전 세계 미디어는 골프 경기 중계보다 더 뜨겁게 그의 사생활을 생중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영웅의 추락만큼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콘텐츠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파라치 사진 한 장에 수억 번이 오갔고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타이거라는 이름이 성공의 상징에서 스캔들의 대명사로 바뀌는 데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만에 타이거 우즈의 주요 스폰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아십니까?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엑센추어, AT&T, 게토레이는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골프 실력을 산 게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산 것입니다. 이미지가 망가졌으니 더 이상 가치가 없군요. 자본주의는 이토록 냉혹합니다. 어제의 영웅도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 없이 버려집니다. 광고판에서 그의 얼굴이 뜯겨나가는 속도는 그가 성공을 쌓아 올린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시장은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생활의 파탄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과의 이혼 합의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약 1억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손실은 그의 정신적 파멸과 경기력 저하였습니다. 그는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이거가 사라진 필드에서 PGA 투어 시청률은 50% 가까이 곤두박질쳤습니다. 황제가 없는 왕국은 의미가 없다 라며 스폰서들은 발을 뺐습니다. 타이거 개인의 손실보다 골프 산업 전체가 입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그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스캔들 이후 복귀했지만 이번엔 몸이 말썽이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이어 허리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황제의 모습에 팬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4번의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를 고정하는 큰 수술이었죠. 의사들은 다시는 골프를 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가치는 바닥을 쳤고 스폰서들은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이때가 타이거 우즈의 인생에서 가장 저렴한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남았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나이키는 왜 그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더 큰 시나리오에 다시 한번 베팅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다시 필드로 돌아오는 순간의 폭발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타이거 우즈의 충격적인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허리 통증을 위한 처방약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것이죠. 초점 없는 눈동자와 헝클어진 머리,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타이거 우즈라는 브랜드는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타이거는 끝났습니다. 누구도 이 사진을 본 뒤 그에게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바닥이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영웅보다 처절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영웅에게 더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한 사진은 오히려 전설의 부활을 위한 완벽한 복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43세의 타이거 우즈가 다시 마스터스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이었습니다. 이 우승은 단순히 스포츠의 감동을 넘어선 경제적 사건이었습니다. 나이키가 10년 동안 버틴 보람을 단 하루 만에 보상받은 셈이죠. 우승 직후 나이키의 트위터에 올라온 꿈을 쫓는 것을 멈추지 마라는 광고 영상은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타이거가 입었던 빨간색 셔츠는 전 세계 매장에서 순식간에 품절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비싸게 쳐주는 가치, 즉 역경을 딛고 일어난 영웅이라는 서사가 완성된 겁니다. 이날 타이거의 가치는 다시 수조 원대로 복구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잠시 2021년 타이거는 또 한 번의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가 몰던 SUV가 도로를 이탈해 여러 번 구르며 완파된 것이죠. 다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지는 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가 탔던 차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이었는데 차가 그렇게 박살났음에도 타이거가 생명을 구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차의 안전성에 쏠린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의도치 않게 수조 원의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타이거는 사고를 당하는 그 비극적인 순간조차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남자의 사고 소식에 자동차 마니아들은 제네시스의 프레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가치의 창출이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골프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LEV 골프 때문에 전쟁 중입니다. 그들은 타이거 우즈를 영입하기 위해 무려 8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타이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전통을 팔지 않는다. 이 거절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1조 원보다 자신의 명예와 PGA 투어의 역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니까요. 덕분에 타이거는 골프의 수호신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얻게 되었고 이는 미래에 1조 원 이상의 무형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본의 유혹을 이겨낸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이거는 이제 필드 위에서 공만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함께 TGL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골프 리그를 창설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과 실제 그린이 결합한 하이테크 경기장에서 열리는 리그입니다. 그는 이제 스포츠 비즈니스의 투자자이자 운영자로 변신했습니다. 중계권, 데이터 판매, 가상 광고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거가 설계한 이 리그의 가치는 미래의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인지도를 기술과 결합해 무한한 복리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사업가로 거듭난 것이죠. 2024년 1월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가 27년의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결합이 끝난 것입니다. 27년 동안 나이키가 타이거에게 준 돈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이제 타이거는 누군가의 광고 모델이 아니라 스스로가 브랜드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키와의 결별은 감정적인 작별이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이별을 두고 타이거가 드디어 자신만의 제국을 선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이거는 자신의 독자 브랜드 썬데이 레드를 론칭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항상 빨간 셔츠를 입는 그의 전통을 브랜드화한 것입니다. 로고는 그의 메이저 우승 횟수인 15번을 상징하는 15개의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모양입니다. 이제 그는 신발 하나, 모자 하나를 팔 때마다 그 수익을 오롯이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옵니다.
조던 브랜드가 나이키 안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듯 타이거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대 패션 라이프 스타일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썬데이 레드는 나이키의 명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니까요.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영웅이었으며 범죄자였고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항상 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를 넘어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정점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필드를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가 쌓아 올린 경제적 유산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골프 시장과 스포츠 비즈니스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거대한 자본의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타이거 우즈의 가치는 과연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무한한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한 남자의 인생이 전 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는 그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타이거 우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굴의 제기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끝나도 자본주의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